네, 간밤 월가가 집중한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다보스 포럼이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또 키노트 스피치 역시나 좀 화제가 됐었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반면에 이제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특히나 이제 EU와 중국에 좀 압박을 가하는 발언을 좀 했다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자찬하는 발언을 내놨다면 이제 오늘 무누신 장관 EU와 중국 등 이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두 국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다소 강경한 발언이 오가면서 투심은 조금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EU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누신 장관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가 디지털세 도입을 이어간다면 관세를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제 전해진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중단 소식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바로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고 전했는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이탈리아 의회도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올해부터 이 디지털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영국도 디지털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들 두 국가들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내놨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이란 제재 협력을 위해 부과할 계획이 없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관세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2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더라도 기존의 모든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단계 무역 합의가 모든 관세 제거의 빅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철회될 수 있겠지만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무누신 장관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앞서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표한 만큼 현재 이제 뉴욕 증시 오늘장은 분명히 좀 조정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왔잖아요. 다우지수도 뭐 지금 6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을 전환한 건데 현재 외신들은 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또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누신 장관 오늘 강경한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뉴욕 증시 이제 상승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최근 뉴욕 증시 강세장을 두고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이 긍정적입니다. 오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이 미국 증시의 폭발적인 강세가 1999년 초반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화 그리고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증시가 현재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99년 초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99년 초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1.6%였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였다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정확히 똑같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당시 금리가 4.75%였고 현재는 1%대라는 점이 차이라고 짚었는데요. 또 당시에는 재정이 이제 흑자였지만 현재는 재정 적자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게 남았다며 증시의 추가 상승을 예견했는데요. 매도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증시가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증시의 또 한 가지 위험 요인으로는 바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꼽았는데요. 2003년경에도 비슷한 경로로 증시가 두 자릿수대로 하락한 적이 있다며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로 전염 경로가 퍼진 만큼 매우 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억만장자인 레이 달리오 역시 이제 현금 비중 축소를 권고했는데요. 시장 주변 유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5년 사이에 경기 하강 기류가 펼쳐질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다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보잉이잖아요. 사실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737 맥스 기종 생산이 아예 좀 중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한 6월, 7월까지도 운항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오늘장 좀 큰 폭으로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좀 반사익을 받고 있는 기업이 또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마 좀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유럽의 최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의 악재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 여름까지도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잉이 100억 달러 자금 차입에 나서지만 자금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라는 보도를 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잉의 타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잉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항공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보잉 측은 사실 지난해 말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봤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중순까지도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에서 7월까지 승인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성수기에도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잉 측도 워싱턴주 조립 공장에서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운항 중단 결정 이후로도 매달 42대 정도씩 생산하긴 했지만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생산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또 생산 중단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제작이 완료됐지만 또 인도되지 못하고 있는 기종만 약 400대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잉이 주춤하는 사이 경쟁사 에어버스는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는 보잉 737 기종의 경쟁 기종인 A321 모델을 프랑스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에어버스 측은 A320 시리즈 수요가 전례 없이 커져서 제작 공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보잉 737 맥스 사태로 에어버스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에어버스는 올해 883대의 항공기를 인도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보잉을 누르고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